그날 오후, 서울은 3월의 끊임없는 비 속에 잠겨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거리 곳곳을 휘몰아치며 좁은 골목길까지 파고들어 사람들은 모두 서둘러 피할 곳을 찾고 있었다.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우산을 든 채 젖은 돌길 위를 빠르게 걸어갔다. 그런 바쁜 풍경 속에서 60세를 넘긴 말라 보이고 고된 얼굴의 김동수 씨는 천천히 길가를 걸어가고 있었다. 낡고 헤어진 그의 신발은 비에 젖어 차가운 인도에 희미한 발자국을 남겼다. 그의 손은 손녀 김소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소연은 약 8살 정도로 창백한 얼굴과 눈물 맺힌 커다란 눈을 가진 소녀였다. 두 사람의 걸음걸이는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 무거웠다. 소연아, 조금만 더 힘내렴. 우리가 따뜻한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김 씨는 신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소연은 거의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 씨는 멈춰서서 손녀 곁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조금만 더 참아주렴. 내가 약속할게. 우리가 먹을 걸 꼭 찾을 거야. 할아버지가 약속해.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잡았다. 그건 험난한 삶 속에서 남은 유일한 안전함을 붙잡으려는 것 같았다. 손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김 씨의 마음은 아파왔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일자리를 찾으려고 온 곳을 돌아다녔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냉정한 거절에 절망감을 느꼈다. 빗줄기 너머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은 밝게 빛나는 정민 다이닝이라는 레스토랑 간판에서 멈췄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망설이는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손녀를 다시 쳐다보며 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고 유리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떻게든 해봐야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정민 다이닝 레스토랑의 유리문이 살짝 소리를 내며 열렸다. 김 씨와 소연이 들어섰다. 레스토랑 내부는 바깥의 매서운 추위와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은은한 노란 조명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가 어우러졌다. 하얀 천이 깔린 테이블 위에는 반짝이는 은식기들이 놓여 있었고 비싼 요리에서 풍겨오는 향기는 소연으로 하여금 깊이 숨을 들이쉬게 했다. 그녀의 눈이 잠시 빛났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자리가 아님을 알고 있는 듯했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축축히 젖은 옷과 낡고 해진 신발, 창백한 얼굴의 두 사람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김 씨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고 굳었던 그의 손이 떨리며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마치 남아있는 자존심을 붙들기라도 하려는 듯했다.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뭐라도 구할게. 너는 꼭 먹어야 해, 소연아.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다. 그 순간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여자가 다가왔다. 그녀는 레스토랑의 매니저 한미진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엄격했고 그 눈빛에는 분명한 불쾌함이 담겨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을 찾으십니까? 그녀의 냉정한 목소리는 근처 손님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김 씨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신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녀에게 밥과 물을 조금만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갚겠습니다. 제발. 한 매니저는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차가운 눈빛을 던졌다. 우리 레스토랑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돈이 없다면 당장 나가주세요.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가까운 테이블에서 몇몇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반짝이는 시계를 찬 젊은 남자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또 술 마시려고 돈 구걸하려는 거겠지. 소연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이 맺힌 채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가요. 저는 안 먹어도 돼요. 그녀의 여린 목소리는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작고 조용했다. 안 돼, 소연아. 넌 먹어야 해, 건강해야 해. 김 씨는 거의 울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합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부탁드립니다. 단 한 그릇만.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그 장면은 레스토랑 전체를 무거운 침묵 속에 빠뜨렸다. 몇몇 손님은 고개를 숙이고 그를 외면하려는 듯했지만 일부의 시선에는 연민이 섞여 있었다. 소연아, 울지마. 할아버지가 미안해. 힘내야 해. 김 씨는 소연의 등을 살며시 두드리며 울먹였다. 그때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매니저님,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방 쪽에서 젊은 종업원 정지은이 다가왔다. 그녀의 날씬한 몸매는 작아 보였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아이는 음식을 먹어야 해요. 한 매니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지은을 쳐다보았다. 이건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은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밥 한 그릇입니다. 레스토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지은의 말은 레스토랑을 다시금 침묵에 빠뜨렸다. 몇몇 손님은 한 매니저를 조용히 응시하며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한 매니저는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감지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좋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직접 처리하세요.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지 않을 겁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씨와 소연에게 말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두 사람을 사람들의 시선에서 먼 구석 자리로 안내했다. 그녀는 따뜻한 밥 한 그릇, 김치찌개 한 그릇,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괜찮아. 따뜻하게 먹고 힘내야지.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소연의 여린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멀리서 한 매니저는 두 팔을 교차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왜 지은이 이런 일에 끼어드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손님들의 시선 역시 더 이상 무심하지 않았다. 약간의 동정심이 보이기 시작했다. 김씨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나누어 소연에게 먹였다. 먹어라, 소연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내일부터는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소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두려움에 찬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지은은 주방으로 돌아가며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설령 그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라도. 정민 다이닝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점차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김씨와 소연이 여전히 몇몇 손님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김씨는 머리를 숙이고 천천히 작은 한 입씩 먹으며 대부분의 음식을 손녀에게 양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소연은 몇 입 밥을 먹고 따뜻한 물을 마신 후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며 눈망울이 반짝이며 지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하는 듯했다. 할아버지, 밥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밥은 처음 먹어봐요. 소연이 조용히 속삭였다. 김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으려 했었다. 많이 먹어라. 할아버지가 더 노력해서 너를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게.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창가 근처 테이블에서 한 젊은 손님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시계. 내 롤렉스 시계가 없어졌어. 그의 다급한 목소리는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을 그의 쪽으로 향하게 했다. 한 사장은 즉시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갔다. 여기 두고 갔다는 확신이 있나요? 다른 곳에 두고 온 걸 수도 있어요. 확실합니다. 여기 들어올 때 시간을 확인했어요. 갑자기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레스토랑을 빠르게 훑어보다가 김씨와 소연이 앉아있는 구석에서 시선을 멈췄다. 머뭇거릴 필요도 없이 한 사장은 고개를 돌려 선입견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김씨, 당신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김씨는 놀라 손을 떨며 말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한 사장이 크게 소리쳤다. 당신은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와 다른 사람의 동정을 얻으려고 한 것뿐이잖아요. 당신이 오고 난 뒤 손님의 시계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당신이 결백하다고 믿을 것 같습니까? 소연은 겁에 질려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가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김씨는 신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레스토랑은 고요 속에 잠겼다. 속삭이는 소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유심스러운 눈길들이 김씨에게 쏠렸다. 근처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랬잖아. 저 사람을 보면 딱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한 사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당신이 결백하다면 경찰에게 확인받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 순간
주방에서 지은이 달려 나와 김 씨와 소연 앞에 서서 말했다. 한 사장님, 아마도 이건 오해일 수 있어요. 증거 없이 누군가를 비난할 순 없잖아요. 오해. 한 사장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말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영웅 흉내를 낼 필요 없어요. 지은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순 없잖아요. 우선 손님 테이블 주변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한 사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큰 소리로 말했다. 경찰이 곧 올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그 사이 지은은 시계가 사라졌다는 손님의 테이블로 가서 의자 틈새와 구석구석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러다 그녀는 멈췄다. 벽 가까운 의자 틈새에서 반짝이는 물체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반짝이는 롤렉스 시계를 꺼냈다. 잠깐만요. 지은은 큰 소리로 외쳐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시계가 바로 사람들이 찾던 시계입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시계를 들어 올리며 분명히 말했다. 이 시계는 손님의 테이블 근처 틈새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 테이블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한 사장은 멈춰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확실합니까? 매우 확실합니다. 지은은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김 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심은 근거 없는 것이었어요. 방금 도착한 경찰은 지은의 말을 확인한 후 한 사장에게 말했다. 증거 없이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 직원이 제때 발견하지 않았다면 한 무고한 사람이 큰 누명을 쓸 뻔했습니다. 한 사장은 조용해지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힘이 다 빠진 듯 보였다. 소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지은을 향해 고마운 눈빛을 보냈다. 지은은 김 씨 앞에 몸을 숙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모든 게 괜찮아요. 아무도 더 이상 할아버지와 손녀를 상처 줄 수 없어요. 모든 일이 점차 진정되자 김 씨와 소연은 여전히 레스토랑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큰 폭풍을 막 지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소연은 김 씨의 손을 꼭 잡고 반짝이는 큰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곁에 서서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지은 씨,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저희는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지은은 소연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괜찮아, 소연아. 이제 모든 게 괜찮아졌어.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할게. 김 씨는 몸을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나와 내 손녀는 어찌 되었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다. 지은,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그 목소리는 한미진 씨였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과 환한 얼굴로 다가오며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녀의 높은 목소리는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신은 자기 멋대로 끼어들어 레스토랑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고 있나요? 여기는 사업장이에요. 자선단체가 아니라고요. 지은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일어나 그녀를 마주했다. 한 씨,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할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순 없잖아요. 옳은 일. 당신은 고객들이 여기서 거지들을 보러 오는 줄 알아요. 한 씨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소로 가득했다. 당신은 착한 마음으로 이 레스토랑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그녀의 차가운 시선을 정면으로 맞섰다. 만약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일, 모든 요리, 모든 서비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레스토랑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몇몇 직원들은 주방 구석에서 몰래 지켜보며 지은의 용기에 놀란 눈빛을 보였다. 속삭이며 웅성거리던 몇몇 손님들도 이제는 한 씨를 불만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방 뒤쪽에서 나이든 남자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깐만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정훈 씨였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나이 많은 손님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한 씨, 당신은 선을 넘은 것 같군요. 박 씨는 따뜻하면서도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는 누구라도 양심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녀를 비난하기보다는 당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박 선생님, 저는 그저 레스토랑의 명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명성을 지킨다고요? 박 씨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늘 지은 씨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 명성이 파괴되었을 겁니다. 누구도 자비를 무시하고 약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곳으로 다시 오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박 씨의 말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는 듯한 효과를 냈다. 한 씨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빛은 어리둥절해 보였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꽉 쥐어졌고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박 씨는 김 씨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 선생님, 레스토랑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두 분께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곳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군요. 김 씨는 놀란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선생님, 저희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폐라니요. 이건 두 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박 씨는 단호히 말했다. 지은은 박 씨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한 직원이 신속히 식탁을 준비했고 김 씨와 소연은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다. 소연은 식탁 앞에 놓인 음식을 보고 환히 웃으며 그녀의 눈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반짝였다. 모든 것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자 한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사무실로 급히 걸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논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쪽 구석에서 김 씨는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훔쳤다. 그는 멀리 있는 지은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지은은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그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임을 알고 있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김 씨나 소연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소연의 미소를 보며 그녀는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 믿었다. 다음 며칠 동안 중민 식당의 분위기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직원들과 고객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전과 달리 더 이상 무표정하지 않았다. 김 씨와 소연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동시에 미묘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특히 지은과 한 사장님 간의 관계에서 그러했다. 그날 아침 식당에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에 지은이 테이블을 닦고 있던 중 한 사장님이 들어왔다.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울려 퍼졌다. 지은 씨, 할 말이 있어요. 지은은 손을 멈추고 뒤돌아 한 사장님의 엄숙한 눈빛을 마주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한 사장님은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었다. 도대체 왜 김 씨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은은 차분함을 유지하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사장님, 저는 친절함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와 소연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불행한 사람들일 뿐이며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가치는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한 사장님은 비웃는 듯 미소를 지었다. 가치? 이 식당이 친절함 덕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들의 존재 때문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들은 이 식당이 원래의 고급스러움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사장님, 그런 불만들이 우리가 인간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장님께서는 중민 식당이 최고급 식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진정한 품격은 음식이나 장식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고 믿습니다. 한 사장님은 잠시 침묵하며 냉정한 눈빛 속에 혼란스러움을 감추려 했다. 지은 씨, 말은 잘하는군요.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 일을 처리한다면 이곳에서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지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이곳을 떠나야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옳은 행동이 절대 잘못된 일이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한편 김 씨는 박 사장님의 배치에 따라 식당에서 작은 일을 시작했다. 그의 업무는 테이블과 의자를 닦고 바닥을 쓸며 주방에서 소소한 일을 돕는 것이었다.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다. 초기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주방 직원들도 점차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점심, 김 씨가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김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뒤돌아보니 소연이 손수건을 들고 환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소연은 평소 주방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곤 했지만 이날은 김 씨를 돕기로 결심했다.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너 정말 착하구나, 소연아. 하지만 내가 할 테니 너는 그림이나 그리렴.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할아버지에게 잘 대해 주셨으니까요. 소연의 말에 김 씨는 손을 멈추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녀는 순수함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김 씨와 소연의 존재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손님이 붐비는 어느 저녁, 김 씨가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고급 정장을 입은 한 손님이 크게 소리쳤다. 매니저, 이야기 좀 합시다. 한 사장님이 다가오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손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손님은 김 씨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이곳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즐기러 왔지, 저런 사람이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걸 보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장님은 몸이 굳었다. 손님의 권위 있는 눈빛 앞에서 그녀는 곤란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다. 손님,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 사장님이었다. 그는 평온하면서도 강인한 태도로 걸어 나왔다. 김 씨는 이 식당의 일원입니다. 그의 성실함과 인격은 어떤 유자나 샹들리에보다도 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박 사장님의 말에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손님은 말을 하려다가 박 사장님의 단호한 눈빛을 마주치고는 웅얼거리며 돌아섰다. 시간은 흘러갔고 김 씨와 소연은 정말로 정민 다이닝 레스토랑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매일의 일은 김 씨에게 오래전에 잃어버린 평온함을 다시 느끼게 했습니다. 한편 소연은 주방 한쪽에서 그림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모은 돈으로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밝고 순수한 아이로 변했고 그녀의 웃음은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김 씨가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김 씨를 바라보며 반짝이는 기쁨을 담은 눈빛을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걱정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서울의 유명 학교에서 인터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그녀가 레스토랑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김 선생님, 지은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 씨는 관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지은 씨?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는데 만약 제가 가면 두 분을 버리는 것 같아 걱정이 돼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나와 소연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꿈이라면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당신의 선한 마음 덕분에 우리는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를 찾았어요. 그날 오후 손님이 점점 많아질 무렵 한 여사가 김 씨가 청소하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냉정한 표정이 아니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부드러워졌고 무언가를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당신과 손녀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이곳이 더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김 씨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 말이 자신이 그 여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인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일이 끝난 후 지은은 레스토랑 문 앞에 서서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로 비친 따뜻한 노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나온 날들과 김 씨, 소연, 그리고 그들이 함께 겪었던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인터뷰 초청장은 여전히 가방 안에 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열린 결말. 지은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녀는 교사가 되기 위해 레스토랑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김 씨와 소연을 계속 지원하며 이곳에서의 인연을 이어갈 것인지, 이야기는 지은이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녀의 마음은 책임감과 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은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현대 사회와의 연결. 김 씨, 소연, 그리고 지은의 이야기는 작은 그림이지만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서 김 씨와 같은 사람들, 바쁜 삶 속에서 잊혀진 가난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끼 식사나 잠자리가 아닌 인정, 연민, 그리고 사회에 다시 녹아들 기회를 필요로 합니다. 지은은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지만 그녀 역시 개인적인 어려움과 선택에 직면해야 합니다. 성공이 종종 물질적 가치와 명성으로 측정되는 사회 속에서 인간애와 사랑이 설 자리는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지은처럼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작고 사소한 행동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은의 행동은 김 씨와 소연의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주변 공동체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칠 것인가요? 아니면 작은 행동으로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인가요?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